더러워서 오일이 더러운 겁니다. 가솔린은 그나마 조금 덜 더럽긴 해도 더럽죠. 네, 안녕하십니까. 모터라인 테크놀로지 이식입니다. LPG에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규제가 풀림과 동시에 소나타 LPG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으세요. LPG는 뭐가 틀린지, LPG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PG 엔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술력이 무엇이냐면 LPG 엔진을 만드는 기술력인데, LPI라는 LPG 시스템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된 거고, LPDI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LPDI는 지금 GDI죠. GDI처럼 실린더 안으로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가솔린 엔진을 LPG로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LPG 전용 엔진을 개발한 겁니다.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만 앞둔 상태예요. 그거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환경법이죠. 환경법이 LPG 차에 대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를 법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그랬듯이 현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법은 풀릴 것 같습니다. 소나타도 LPG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출시가 되는 걸로 봐서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디젤보다 약 40마력 이상 높고 디젤이랑 토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단점이죠. LPG는 힘이 없다, 출력이 낮다라는 단점을 완전히 커버한 거죠. 그리고 LPG 엔진의 장점은 이제 포터는 항상 시끄럽고 승차감도 안 좋았잖아요. 뒤에 따라가면 냄새도 나고 검은 그을음도 항상 문제였는데, 그런 단점들이 완전히 커버된 거예요. 가솔린 연료 같은 경우는 90에서 94 정도의 옥탄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LPG 연료 같은 경우는 1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옥탄가 자체가 상당히 높죠. 노킹에 대한 저항 능력이 굉장히 높은 연료예요. 그래서 이제 LPG 차가 노킹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이 적죠. 그러니까 노킹음이 잘 나질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 화염 전파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염 전파 속도는 그러니까 불이 확산되는 그 속도가 가솔린보다 느려요. 느리다 보니까 이제 토크죠. 엔진 토크나 출력이 살짝 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LPG는 이제 폭발이 가능한 기체 상태로 실린더에 공급됩니다. 피스톤이 내려간 만큼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하면 그 들어간 만큼만 압축이 되는 건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일정 비율 실린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린더 안에서 액체가 기화되면서 이제 기체되는 거죠. 기화되기 때문에 최적 효율이 가솔린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더 높은 거죠. 근데 LPDI 같은 경우는 실린더 내로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적 효율이 낮은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공급 시스템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믹서기라고 하는데 그 캡에다가 있고 MPI가 있고 그리고 GDI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화이트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브레터 방식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엔진 실린더죠. 실린더고 여기가 연소실, 여기가 이제 흡기 매니폴더입니다. 흡기 매니폴더. 여기가 믹서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카브레터 믹서인데, 연료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LPG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사하는 즉시 기화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LPG랑 산소랑 섞여 있는 거예요. 섞인 상태로 엔진으로 공급됩니다. 요게 이제 옛날 캬브 방식. 근데 요 방식들은 흡기기관 전체에 가스가 들어있어요. 약간 폭발 가능성 있는 가스가 들어있고, 예전 요 캬브 방식 같은 경우는 거의 가솔린 차를 개조한 LPG라서 점화식이 밸브 오버랩, 그리고 이제 점화하는 점화 폴러브, 그런 점화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가솔린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간혹가다 역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화를 하면 요 밸브, 흡기 밸브가 열려 있을 때 요 점화 플러그가 튀고 여기서 이제 폭발하고 내려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염 전파 속도가 느려요, LPG는. 그래서 이제 폭발하고 내려갔는데도 다시 올라올 때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흡기 밸브가 열리면 그 화염이 매니를 타고 이제 빵 하는 역화를 발생합니다. 예전에 역화가 좀 심하게 나는 차들은 흡기 필터까지 그러니까 완전 그 쇠로 된 소재로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돼서 역화 문제는 없어요. 역화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메이커에서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로 그 흡기 매니폴드를 만들었습니다. 역화나 그런 폭발 가능성 때문에. 시동불량은 왜 생기냐면 여기 연료 공급 라인이 있어요. 캬브 방식은 이 연료 공급 라인이 어느 단점이 있었어요. LPG의 주성분인 부탄, 프로판이 있는데 이 부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도만 돼도 얼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야외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부탄 가스 있잖아요. 그 부탄 가스가 사용하다 보면 이제 불꽃이 약하면 저희가 그 부탄을 꺼내서 흔들잖아요. 그 흔드는 이유도 그 연료를 공급하는 공급 라인이 살짝 얼어요. 얼다 보니까 연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흔들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커버하듯이 캬브 방식들은 그러니까 부탄 때문에 연료 라인이 살짝 어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프로판은 마이너스 40도 정도 돼야지 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겨울철에 LPG 차가 연비가 안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듯이 그게 이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겨울에는 충전소에 공급되는 LPG에 섞이는 프로판이랑 부탄 비율을 바꿔요. 프로판 비율을 많이 올립니다. 많이 높여서 그런 이제 단점을 잡으려고 하죠.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인젝션 방식은 프로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러니까 요 엔진들 같은 경우 여기 얼었잖아요. 캬브 방식들은. 근데 MPI는 요 엔진 밸브, 그러니까 흡기 밸브로 바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인젝터 내에 그 연료 라인이 어는 단점을 막는 히팅 기능이 있는 인젝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인젝터 옆으로 실린더 헤드가 있는데 그 실린더 헤드로 냉각수가 흐르면서 그런 이제 어는 단점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LPI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폭발력이 더 강한 게 부탄입니다. 부탄이 토크도 좋고 마력도 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프로판은 마력이나 토크가 더 안 나옵니다. 어는 단점만 이제 커버해 주는 거랑 실제로 겨울철에는 연비가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옛날 방식들 차들이 많이 사라지면 그때는 충전소에서도 이제 프로판 비율을 높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가시면 이게 이제 옛날 방식 믹서라고 하죠. 이게 캬브 방식이고 그리고 요즘 이 차에도 적용된 방식이 이게 MPI입니다. MPI. 그러니까 왜 MPI라 그러냐면 멀티포트 인젝션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용어가 처음에 어려운데 되게 단순해요. GDI는 이제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그러니까 직역하면 되게 유치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전문 용어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많은 공장이나 공업사에서 일을 배웠는데 제가 가장 높게 사는 사수가 이제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엔진 코드명, 엔진 뭐 전문 용어, 엔진 뭐 그 전문 용어 썰 풀면서 자기가 뭐 있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되게 싫어해요. 그냥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하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좋아서 저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LPDI는 뭐냐, 이 실린더 안으로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요게 이제 직접 분사.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최적 효율자와 그게 없죠. 요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향후 LPG 차의 핵심이 될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MPI 모델로 나온다는 건 현실이고 지금 소나타도 MPI 모델로 나왔습니다. LPG가 최적 효율이 떨어져서 마력과 토크가 덜 나오는 단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솔린 연료는 100% 완전 연소를 이루기 힘들고 연료 자체에 불순물이 많아요. 피스톤 상부에 타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근데 LPG는 이런 타르 찌꺼기가 없죠. 그리고 완전 기차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런 피스톤 링 사이로 LPG 연료가 이제 미량 유입됐다라고 해도 기체 상태로 유입되기 때문에 블로바이 가스라고 하죠. 블로바이 가스는 이제 이 피스톤 링이나 피스톤 링 틈이라고 하죠. 그 틈으로 그 누출되는 미연소 가스를 이제 블로바이 가스라고 합니다. 그 블로바이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가 PCV, 그리고 이제 오일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 크랭크 케이스 내에 있는 가스를 빼는 별도의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이 다시 흡기 인테이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블로바이 가스 제거도 엄청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블로바이 가스량도 적고, 청전연료 LPG로 광고를 하는 이유도 불순물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블로바이 가스 내에 가솔린 연료랑 가솔린이 이제 타고 남은 불순물 찌꺼기들이 이걸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돼서 이 오일에 그게 섞이는 거예요. 저희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 보면 이제 디젤 연료가 더 더럽죠. 그러니까 디젤 차 같은 경우는 오일이 새까맣습니다. 그런 게 다 연료 특성 때문에 엔진 오일이 변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 자체의 엔진이 더러운 게 아니라 연료가 더러워서 오일이 더러운 겁니다. 가솔린은 그나마 조금 덜 더럽긴 해도 더럽죠. 가스차는 2만 킬로를 타고 그 엔진 오일을 배출해도 신유 상태의 컨디션을 보여줘요. 그만큼 엔진 오일 변속도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도 가솔린은 10,000 킬로에 교환한다고 하면 LPG는 2만 킬로 정도에서 교환을 하죠. 근데 교환하실 때마다 차주분들이 그래요. 이거 갈아야 되냐고.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 휘발 1을 태우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산소량이 5입니다. 그러니까 5가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LPG 연료는 산소가 0.6만 있어도 1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막 추운 곳이나 이런 데서 불이 잘 붙는 이유가 요 비율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LPG 같은 경우는 불이 되게 잘 붙어요. 아주 적은 산소만 있어도 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킹도 없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사람들이 타보면서 LPG차 노킹 난다라고 하는데, 노킹이 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힘이 딸려서 나는 소리예요. 그것도 노킹이긴 노킹이죠. 그러니까 안전관리법도 그래서 더 엄격합니다. 대표적으로 틀린 거는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이 서지 탱크. 흡기 서지 탱크가 알루미늄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솔린 모델은 같은 엔진이라고 해도 가솔린 모델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라서 그 안에 이제 가변 흡기, 그러니까 서지 탱크 길이를 가변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LPG는 그건 없어요. 점화 플러그 열가가 더 높고, 그리고 이제 냉각 라인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냉각 수가 들어가는 이 라디에이터도 더 큰 사이즈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팬 자체도 더 고속팬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가솔린보다 LPG가 피스톤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더 두껍고 압축비를 더 높게 써요. LPG 같은 경우는 공연비가 틀려요. 그러니까 가솔린은 저희가 맨날 말하는 그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14.7대 1. 14.7대 1이 뭐냐면, 그 연료가 1이면 산소가 14.7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 공연비라고 해요. 완벽한 불순물 없이 최고의 출력이 나오고 연비가 나오는 그 이론 공연비. 네. 이론 공연비가 14.7대 1이고, LPG는 이론 공연비가 15.7대 1이에요. 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는 불이 붙을 때 필요한 산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완벽한 이제 연소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론 공연비입니다. 완벽 연소 효율이라고 하면 최고 출력, 최고 연비, 최고 토크, 그 이론 공연비입니다. 그게 더 높아요.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LPG로 개조하는 방식의 LPI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모델로 개발하지 않다 보니까 플러그를 살짝 바꾸고 피스톤을 더 높게 써요. 압축비를 높게 쓰는 방식으로
요걸 이제 커버 친 거예요. 요 방식은 이제 체인인데, 예전에 이제 타이밍 벨트 방식 차들은 그러니까 고장력 고탄성 타이밍 벨트가 들어갔어요. 교환 주기가 상당히 길었어요, 영업용들은. 그러니까 보통 한 20만에서 교환해도 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겉벨트도 고장력 고탄성이었고, 그럼 왜 LPG만 그런 고장력 고탄성을 넣어줬냐? 그게 더 시끄러워요. 벨트 주행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에는 고장력 고탄성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 붐을 이용해서 그걸 좀 약간 포장하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도, 지금 스쿨버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스쿨버스의 50%가 LPG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LPG로 바꿔라 라는 권고를 하고 있대요. 지원금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폐암이나 뭐 호흡기 질환 이런 거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디젤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그걸 표면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애들한테 좋다고, 애들 건강 때문에 LPG로 바꾸라라고 그 정부에서 얘기는 하는데, 셰일가스가 미국이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력이 가장 높고 보유량도 땅덩이가 크니까 높고, 유가 파동 나서 가솔린 디젤 가격은 확 오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셰일가스 같은 애가 공급을 이제 원활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해주면 LPG만 안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늘 하는 거지만 세금 갖고 장난치면 답이 없긴 해요, 사실. 근데 세금 갖고 장난을 칠 것 같은데, 저는 얼마를 걷어야 돼. 얼마를 걷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LPG로 다 전환하면 디젤하고 가솔린한테 유류세를 걷었더니 적자야. 그럼 얘 올리겠죠. 제가 봤을 때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아. 자동차 제작회사는 왜 LPG 차를 안 만들까요? 근데 이건 잠깐만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솔린, 디젤, LPG 이렇게 있으면 LPG가 좋아. 유지비도 저렴하고 연료비가 적고 카본 찌꺼기도 안 생겨서 기관의 이제 엔진 내구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런 장점이 많은데 왜 안 만드냐? LPG는 쉽게 말해서 후발주자예요. 연료 자체가 이제 나중에 쓰기 시작한 연료라서. 이 LPG 차를 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LPG 차를 사는 사람들. 가솔린을 타거나 디젤을 타던 사람들이 LPG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자기네 차 타던 사람들이 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고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익 볼 게 없어요. 이익 볼 게 없으니까 당연히 치중하는 비율도 적어질 수는 없죠. 제가 자동차 회사여도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 어차피 이거 살 사람이 이거 사는 거니까. 차라리 이 모델에 더 집중해서 다른 회사랑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겠죠. 장점은 이제 연료비가 저렴하다. 기체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 그리고 옥탄이 높아서 노킹 저항력도 높아서 엔진이 조용하다. 열량이 높아서 히터나 엔진 웜업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예열이 빠르다. 그러니까 카본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엔진 컨디션 유지가 굉장히 좋죠. 내구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만큼. 디젤 차보다 수리비가 적어요. 가솔린 엔진과 부품 공유가 99%에 가깝기 때문에 디젤 차 연료로 세이브한 거 나중에 수리할 때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디젤 경험자. 수리점 같은 경우도, 디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디젤 전문 수리점이 많이 없죠. 디젤 수리 다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큰 트러블 나서 가면 다 센터 가라고 하는 그런 정비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정비할 때 특수 공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인젝터 하나 빼려고 해도 엄청 힘들어요. 단점은 이제 가스 냄새가 난다. 요거는 이제 옛날 얘기니까 빼고, 근데 나긴 나요. 충전소 갔을 때 그때는 납니다. 대부분 충전소 가서 다 창문을 안 내리고 문을 열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연료 부피당 주행거리가 가솔린과 디젤에 비해 낮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충전소의 부재, 그러니까 충전소가
많이 없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국 주유소가 한 10,000개 있으면 충전소가 한 2,000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뭐 길 가다가 주유소 5개 흔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 단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옛날 시스템, LPG 연료 시스템을 쓰고 있는 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겨울철엔 프로판 비율을 높여요. 그래서 이제 연비가 겨울철엔 안 나오죠. 앞으로는 직분사 방식이 나올 거예요.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판매만 앞둔 상황이라, 이 직분사 방식이 나오면 그런 단점은 커버가 될 겁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이 적다. 실제로 이 K5 차 LPG 모델은 상당히 좁아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신형 소나타는 도넛 모양으로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단점도 사실 없습니다. 또 있나요? 많죠. 주변 시선이 좀 그렇죠. 가스차 탄다 이러면 일단 깡통으로 깔아 뭉개고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있죠. 아니 그런 말은 기억하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LPG 차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그러니까 풀어드린다고 풀어드렸는데 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뭐 소나타 LPG를 저 같으면 사겠냐. 근데 참고로 저는 LPG 차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소나타를 사라고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안 사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유류세 갖고 장난치면 답이 없어요. 끝.